편해지는 시기에 맞이해서 저희가 글로벌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이종선입니다. 네,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Next to me is the 영철 유 from 중앙 메디컬 센터. Cognitive training, physical fitness, brain stimulation, and some others. Nice to meet you in Korea. Actually, I'm very great honors because as a neurologist from Korea, I'm very interested. 日本における入院患者さんの多く 75% は65歳以上の高齢者です。不調というのは라든지 그다음 BDNF 체인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패솔로지 자체를 이렇게 반영하기 되게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And there are quite a few of them mapped out in the literature. We can ask whether fitness training, aerobic fitness training,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분 참여해주신 강의해주시고 디스커션 해주시고 네 분에게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떻게 치매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으신데요. 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동훈입니다. 지금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일하는 곳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치매학회가 언제부터 세워졌죠? 거기 소개를 대한치매학회는 21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주년이 되어서 큰 행사를 했었죠.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비전을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안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학회로 이걸 만들고 사람들을 치매로부터 안심하게 만든다. 이것이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개발, 교육, 학술대회 이런 것들 통하고 정책도 위반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치매를 앞으로 치료를 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치매학회 일입니다. 매년 5만 명씩 증가하는 고령층 치매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컨퍼런스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컨퍼런스는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지요? 네, 치매는 지금 올해 약 한 97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향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굉장히 대표적인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에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고 진행을 억제를 하는 그런 치료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약물, 비약물 요법, 해상요법 이런 걸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가적인 효과를 가지고 그것이 향후에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올해를 또 치매 전환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 치매 진단과 예방, 치료 기술이 네. 얼마큼 이제 좀 지금 발전해 왔는지. 네. 근데 올해 마침 이제 한 가지 약이 성공을 하면서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항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사를 맞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주사를 맞게 되면 약 한 1년 반 후에는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제거되는 거의 한 70~80%가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인지가 덜 나빠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죠. 지금 현재 효과보다도 향후에 점점 더 치료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그런 효과가 더 세워질 거로 생각합니다. 어떤 연구를 통해서 치매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 그런 약에 대한 약제도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항체 치료와 기존의 치료와 새로 개발되는 약제들이 또 통합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또 민간에 또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네. 하면 이 치매를 효과적으로 네.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제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치매가 걸리기 전 단계에서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그런 분들을 미리 선별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환자분들, 치매 전단계 환자분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인지훈련을 통해서 인지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약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주사 맞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대기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것들 하나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지 훈련들이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것이 많은 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그 치료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대부분 6개월에 1년 정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와야지만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런 센터를 더 늘리면 좋겠죠. 그거는 예산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인지훈련을 집에서 받거나 아니면 어느 다른 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그런 인지훈련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서포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보험이 안 되는데 보험을 적용을 받게 한다든지 온라인 상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이제 베니핏을 준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산업화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직종이나 새로운 직업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보면 굉장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치매센터를 만들 때 일부 또 자금도 마련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 좀 더 마련되면은 그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는 어떤 지원금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력의 그 페이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늘어난다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더 많은 일들,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서 치매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re Jonathan and Teun, and we have been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to see what we can learn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in order to create a more hopeful future fo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I'm a filmmaker, specialized also in documentaries about dementia. Teun is a humanitarian activist. So what made you guys interested in making a documentary on dementia? I think we wanted to tell a story from a young perspective. Dementia is an elderly subject around the world, and we both experienced that another story is needed. So we have to change the narrative to make it a more positive, realistic story for all those people who have to live every day with dementia. So that's why we joined our forces. We met 3 years ago and said, let's change the world and let's change the story about dementia. Or families who don't have dementia? We have seen many differences in how people cope with dementia, especially because it differs on the culture. So, for instance, in South Africa, where we were, there's a very strong family culture. So, and a very strong community culture. So there are no nursing homes. So people are still living in society. For instance, in the Netherlands, where I live in a nursing home now for over 3 years, together with people with dementia, we see dementia as a loss. And we made in our Western world, which focuses on rationality constantly, we made dementia a social death. And that's also what we have experienced, that a lot of pain people experience is not only because of a disease, but also because of the way we treat people with dementia. So we should change our human image of people with dementia. Now we see them as a patient, as someone who is their disease, and we have to change it to someone who lives with the disease, and someone who has different roles. When filming the documentary, what was the approach? Yeah,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of our approach is that we want to speak through the voices of the people with dementia themselves. Most of the time we only listen about policymakers saying what is good for people with dementia. So now we want the story up close. So we went with an open mind, an open view towards the world. What, if you had to pick one message in the documentary, what would that be?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e documentary and what we have learned is that only if we keep seeing the human being, he will never disappear. So it's up to us to change our human image of people with dementia and to keep seeing them as a human being. So if we start care for each other more in the world, we not only create better communities for people with dementia, but a better life for all of us. So I think that's very. Can you briefly explain to the Korean audience about your presentation today?
Sure. I talked about lifestyle today, but mostly about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And we know from probably 3 decades of research, at least now, with both non-human animals and humans, that exercise can improve brain function, brain structure, and cognitive health. And it's free. You don't have to pay money. Exactly, that's the best thing. Yeah. That's the best thing. What made you focused on exercise? And after we explored a number of disease populations, we found that exercise can improve their cognition from a different baseline. It's often lower, but can improve their cognition and improve their brain health, the brain structure and brain function. So all of those things are true. They're not huge effects, but as the gentleman this morning was talking about all the drugs we're developing, he mentioned the term ERA. Well, what ERA means is you're bleeding in your brain. And exercise doesn't cause you to bleed in your brain like some of the drugs. So it doesn't really have side effects. What is the core of the research you want to deliver to Korean people among the research results? Sure. I think one important aspect of the research is that often older people would tell me, oh, I haven't exercised my whole life, it won't do me any good. That's not true. Even people who have not exercised their whole life can improve a little bit and improve their minds and brains. So there's really no limits. You didn't have to be an athlete as a young man or a young woman. You could have been relatively sedentary, and even if you start in your 60s and 70s, and these are some of the kinds of people we've worked with, you can still incur benefits. Can you please recommend good exercise or briefly introduce some lifestyle habits that you should try to prevent dementia or delay dementia? Stay physically active. That could be walking, it could be swimming, it could be bicycling, it could be doing Tai Chi, or it could be doing yoga. Try to eat a somewhat healthy diet with fruits and vegetables, not too much red meat. Fish is usually good. In addition to that, try to stay socially connected to your family members and friends and so forth, and to stay intellectually involved, whatever that means to you. It could mean reading books, could be playing chess or Go or checkers, whatever you enjoy. If you can reduce stress in your life, that's a good thing. And as we get older, it's hard to sleep well. People who are older wake up a lot at night. If you can try to sleep more effectively, that is, not watch television immediately before you go to sleep, or do something very activating so you can't fall asleep, that tends to be a plus. So I think change your lifestyle in many ways will at least slow the probability of getting some of these diseases that we don't want and we don't want our family to have. Right. Yeah. I think it's And if we have perfect drugs someday, great. But we don't have perfect drugs today. 최근에 디지털 치매 치료제부터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치매 환자가 좀 많아지면서 로안도 계속 지속적인 발전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개발한 어떤 신제품 같은 거, 새로운 모델 같은 게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슈퍼브레인을 개발하면서 유무형의 자산들을 많이 얻었었는데 연구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기획부터 개발부터 그리고 실제 결과를 내는 데까지 저희가 노하우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의 영역까지 바라는 그런 기획들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명하고요. 그리고 정신과영에서 또 비액트라고 해서 청소년 우울증을 예방하고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 앱은 아직 출시 전이고, 이명 앱은 소리클리어라고 하는 앱인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출시가 돼서 이비인후과 중심으로 또 신경과에 저희가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브레인은 전 세계 치매 전문가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일 잘 준수하고 있는 기획을 담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잘 만들더라도 의료진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판매가 될 텐데, 그 선택을 받기 위한 메커니즘은 임상 근거에 있겠죠. 그 임상 근거가 글로벌에서도 인정을 받았을 때 저희가 또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또 조건이 갖춰진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잘 갖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장에 빨리 내보내면서 얻었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선보이면서 그 사용하시는 의료진분들께 피드백도 받아보고 어떤 것들이 개선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디파이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좀 이런 서포트가 있으면 좋겠다. 난 제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내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걸리고 나서 케어를 하게 되면 눕는다는 거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나 그럼 어떻게 예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신 분들이나 기획을 하신 분들께 좀 어필을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그 역피라미드화 되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건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필연적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면에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투자를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제적인 모델이나 그런 지자체나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런 걸 통해서 효과를 보는. 성남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고령 사회로 인해서 예산을 이미 좀 예산 성격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도시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더 리스트를 또 나중에 더 드린다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건 이제 성남일 것 같고요. 이게 비단 성남이 눈에 띈다는 것이지 사실 도시마다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는 어디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10%대 넘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자체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어디가 먼저 더 지혜롭게 할 것이냐. 나중에 그 지자체의 주민분들과 또 전체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적 자본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는데 노안도 역할을 좀 하겠다라는 포부 말씀을 앞서 요시다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융성시키고 빌드업을 해 나갈 것이냐에 있어서 사회가 갖고 있는 기존의 고민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점을 또 찾아야 되고 그 리더십을 갖고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큰 것부터 해결하는데 우리 지혜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 모일 때 일부 공무원분들만 모여서도 안 되고 그 의료진만 모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민주국가에서 또 필요했던 것처럼 또 아이디어가 세팅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큰 틀에서 좀 누군가가 리더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족 중에 이제 치매가 있었던 또 개인으로 출발했던 또 아이디어였고 또 사업이었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치매 당사자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안기는 질환이 이제 치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방만이 사실 치매를 걸렸을 때 개인과 그 보호자와 그 가족들에게 겪어 나가야 되는 그 과정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많은 기관에 선보일 수 있게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기업이고 싶습니다. 제가 황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단장님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의 정책기획, R&D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긴 전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기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보건의료 산업 중에 한 분야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시책에 맞추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어떤 말씀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많은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복지부 또 진흥원 입장에서는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의료 현장에 도입되는 것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또 산업계 내에서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여기 패널 참여하였습니다.
지자체에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제안 한 말씀 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의료기기나 또 제약 같은 그런 보건의료 산업은 그 수도권에 더더욱 대학병원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들도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이 디지털 헬스케어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도 많은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런 의료기관에서 실증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실제적으로 임상 피험자를 모집해서 의료적 유효성을 임상적 유효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가 되어서 좀 더 많은 회사들이 또 이 의료계의 어떤 인프라들이 많이 갖추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형 의료기기의 정의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혁신 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시약처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해서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기는 의료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기존 기술 여부를 판명을 받고 기존 기술이 아닐 경우에는 신의료 기술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의료 현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제품 중에서는 기존 기술로 묶여 있어서 실제적으로 의료 현장에 진입되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오늘 같은 이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혁신 의료기기 지정 받음을 통해서 실제 의료 현장에 비급여로 진입을 하게 하고 임상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어떤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우리 일반인들도 치매 환자들이 부담 없이 또 이걸 이용할 수도 있는 그날이 보고 오겠네요. 네, 다 의료적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크고요. 다만 이게 환자 안전과 그리고 의료적 임상적 유효성이 확보가 된 이후에 의료 현장에 도입이 되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역할도 우리 기관에서 감당하실지 포부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의료진의 개입도 많이 필요한데요. 보건복지부 또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과 함께 시약처 허가를 위한 탐색 임상이나 확정 임상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해서 의료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원 사업들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의료적으로 입증된 그런 제품들이 의료 현장에 도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